쾅! 바닥에 약병들이 쏟아지고 선반이 무너졌습니다. 28살 지은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얼굴이 부어올랐어요. 저 남자는 누구고 저 여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태준아.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봤어요.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마라.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된 집안 여자를 만나라. 그래야 고생 안 한다. 할머니, 지은이는 됐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마라. 할머니가 대청마루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그 자리에 말을 더하지 못한 채 남았어요. 할머니는 대청 안에서 창문 너머로 손자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서재에 앉아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최순자 선생님 되십니까? 김명희.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명희가 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희님께서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폐암이었어요. 마지막에 선생님께 꼭 드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디죠? 서울 외곽평화병원입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작은 병원 지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속에서 김명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희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둘은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말했어요. 명희야, 나 이정훈이라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있어. 명희가 놀랐어요. 재벌 집안 그 의사? 응. 나한테 청혼했어. 명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생각 좀 해봐. 그 집안이 널 받아들일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냐? 순자야. 명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했고 명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 뒤로 둘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시집살이에 치이고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행복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명희의 딸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이걸 꼭 전해드리래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명희의 필체였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없다는 뜻이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잖아. 순자야. 나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딸도 잘 키웠고 손주들도 예뻐. 돈은 별로 없었지만 웃을 일이 많았어. 그게 진짜 부자야, 순자야. 마지막 부탁이야. 행복해, 순자야. 이제라도 내가 진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명희가.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40년 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만 쫓아가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명희야. 알겠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지켜줘. 할머니의 머릿속에 손자 태준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태준이가 사랑한다던 그 여자 이지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진짜 태준이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평생을 사람들에게 속아왔으니까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간호사 시절 입던 옷들이었어요. 이걸로 충분하겠어. 할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남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40년 전 옷이었죠. 때가 낀 회색 바지에 해진 운동화를 신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게 풀어 헤쳤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거울 속에 평범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의료계 전설 최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난한 노인이었죠. 됐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아무도 몰라볼 거야. 골목길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착했어요. 관악구 봉천동. 구석에 작은 약국이 보였습니다. 은혜약국. 손글씨로 쓴 간판이었어요. 할머니는 약국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명의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심을 봐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지은이었습니다. 28살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화사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어요. 저 미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수해 보였거든요. 아니야. 아직 몰라. 연기일 수도 있어. 할머니는 허리를 더 굽혔습니다. 저기, 약 좀 사려고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어요. 네,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세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연기인가? 진짜인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좋은 약 드릴게요. 지은이가 선반으로 갔어요. 약을 고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연세면 이건 너무 강하고. 이게 낫겠다. 할머니는 약국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 드릴게요. 지은이가 약봉지를 건넸어요. 얼마예요? 12,000원입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일부러 동전들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손에 가득했어요. 저 7,000원밖에 없는데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반응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나올까?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7,000원만 주세요. 하지만 저희 약국 오늘 어르신 할인 행사하는 날이에요. 벽에는 그런 안내문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약 잘 드시고 무릎 나으셔야 해요. 그리고 작은 사탕 2개를 같이 넣어줬어요. 이거 드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약국을 나왔습니다. 약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사탕 2개가 들어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게 연기일까? 40년 전 자신이 간호사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약국에 갔어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약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당뇨약이 떨어졌는데 이번 달은 정말.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일을 못 나가서 돈이 없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지은이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요. 약은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건강이 먼저예요.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 지은이가 당뇨약을 싸주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가 나가고 지은이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렇게 외상을 받아주면 장사가 안 될 텐데.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전 이만 가볼게요. 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서 약국을 바라봤어요. 지은이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약병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저렇게 했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게 연기일까?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에게 속아왔으니까요. 더 봐야 해. 확실하게. 주머니에서 명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심을 봐줘.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명희야. 저 애가 진짜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내일도 가봐야겠어.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약국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었죠. 박 사장. 구석에 할머니도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지은이에게 다가갔어요. 일주일 줄게. 네. 돈이든 뭐든. 알아서 해. 철수가 지은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 쳤어요. 쾅! 문이 닫히며 약국이 조용해졌어요. 카운터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어요. 부하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철수가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보기 안 좋으셨죠? 괜찮아요. 할머니가 지은이 옆에 앉았어요. 저 사람이 항상 그래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달 전부터요. 월세 밀리기 시작하면서. 왜 월세가 밀렸어요? 지은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외상을 너무 많이 받아줘서요.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가는 걸 못 봐주겠더라고요. 지은이가. 제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가난한 환자들 약값 안 받으시고. 지은이가 벽에 액자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월세를 밀렸어요. 지은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바보 같죠? 할머니가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약국을 나왔어요. 골목에 서서 약국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명희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저 애가 진짜야.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박철수라는 자식.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약국에 왔어요. 이번엔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약국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쾅! 박철수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하가 5명이었어요. 박 사장.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철수가 지은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부딪혔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부하 1명이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철수가 지은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사장님 제발. 제발은 무슨. 철수가 지은이를 밀쳤어요. 지은이가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쿵. 168만 원. 지금 당장 내놔. 저기 100만 원 있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철수가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내 돈을 세었습니다. 100만 원? 철수가 돈을 지은이 얼굴에 던졌어요. 지폐가 흩날렸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주 안에 꼭. 안 돼. 철수가 소리쳤어요. 오늘 당장 다 내놔. 아니면
철수가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다 부서. 네, 형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쾅! 첫 번째 테이블이 야구 방망이에 맞아 부서졌습니다. 다리가 꺾이고 상판이 쪼개졌어요. 와장창! 유리 진열대가 쇠 파이프에 맞아 깨졌습니다. 약병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안 돼요. 지은이가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지은이의 머리채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딜 가? 철수가 지은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쿵! 지은이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지은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은이가 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지은이의 등을 발로 밟았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아! 제발!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이 자식들! 부하들이 계속 약국을 부쉈습니다. 약국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철수가 지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철수가 지은이의 턱을 발끝으로 들어올렸어요. 오늘 밤 내한테 와. 그러면 월세 없던 걸로 해줄게.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싫어요. 뭐?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죽어봐. 철수가 지은이의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퍽. 으악. 지은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그만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부하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갔어요. 철수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 부하 한 명이 할머니를 밀쳤어요. 할머니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 애를 건드리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킬킬 웃었어요. 할망구가 뭘 안다고. 철수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너도 맞고 싶어? 철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철수가 잠시 멈칫했어요. 뭐야, 이 할망구 눈빛이. 하지만 곧 손을 내리쳤습니다. 할머니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울부짖었어요. 철수가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더 준다. 안 나가면 다음엔 진짜 죽여. 쾅. 문이 닫혔어요. 약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기어서 할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더 다쳤잖아요. 지은이가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했어요. 박철수.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끝장내주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저택 서재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긴급지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관악구 봉천동 건물주 박철수. 신상 전부 조사해. 네, 회장님. 전과 기록, 사업체 현황, 세금 체납, 대출 내역. 다 털어. 알겠습니다. 둘째, 그 건물 매물로 나와 있나 확인해.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할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법무팀 전원 대기시켜. 내일 아침부터 일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어요. 박철수는 건물 앞에서 부하들과 서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전현 완전히 쫓아내야 해. 그때 검은색 세단 5대가 멈췄습니다. 뭐야, 저거? 세단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20명쯤 되어 보였어요. 박철수 씨 맞으십니까? 그래. 너희 누구야? 서울대병원 재단 법무팀입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건물 어젯밤 우리 재단에서 매입했습니다. 뭐? 철수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게 무슨...
내가 언제 팔았어? 이틀 전 매물로 나온 걸 30억에 매입했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서울대병원 재단이 왜 이런 건물을. 그리고 이것도 전달드립니다. 민사소송장입니다. 뭐? 세입자 박해, 불법 퇴거, 폭행, 성추행.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형사고소장입니다.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제 약국에서의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강요. 철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법무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건넜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서입니다. 탈세 12억 원. 12억?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세단들이 천천히 떠났어요. 철수는 멍하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검은색 롤스로이스였습니다.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기품이 남달랐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저 할망구. 며칠 전 약국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기억나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철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이. 최순자다. 철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전 병원장. 지금은 의료재단 이사장이지.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최순자? 어제 내가 봤다.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내가 내 며느리를 때리고 밟고 모욕하는 걸. 며느리? 저 약사가 내 손자 약혼녀야. 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너한테 맞은 노인도 나였어. 할머니가 뺨을 가리켰어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내가 할망구라고 때린 거. 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한테 그런 거 필요 없어. 할머니가 철수를 내려다봤어요. 고소 취하? 없다. 끝까지 간다. 회장님, 제발. 의료기기 밀수건도 경찰에 넘겼어. 제발. 철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 근처에도 오지 마라. 할머니가 약국으로 걸어갔어요. 지은이가 깨진 유리를 치우고 있었어요. 제 정체를 밝힐게요. 할머니가 명함을 꺼냈어요. 최순자. 서울대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자 태준이의 할머니예요. 지은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시험했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의심해서.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진짜라는 걸. 할머니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환영합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서랍 속에서 명희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 고마워 명희야. 정말. 나 이제 행복해. 마음에는 그리움과 사랑,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명희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회상에 잠깁니다. 감사합니다.